왜 62세 공대 교수 존은 토론토 대신 플로리다를 선택했을까? 캐나다 vs 미국 은퇴 리얼 스토리. 은퇴하면 뭐하고 살지? 출근길 버스에서, 점심시간 회사 구석에서, 혹은 밤늦게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언젠가 올 것 같은 은퇴를 상상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드디어 자유라고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은 괜찮을까? 건강은 버틸까 하는 막연한 불안을 느끼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2세 공대 교수 존 박사도 그랬습니다. 미국 중서부 명문대에서 교수 생활을 30년 넘게 하며 성실하게 모은 노후 자금과 연금, 집 한 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의 자유시간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가 다가오자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좁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캐나다로 갈까, 미국에 남을까? 그는 토론토로 이주해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려던 계획을 접고 결국 플로리다를 택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례 1. 존 박사, 토론토 대신 플로리다를 선택한 이유. 존 박사는 사실 토론토에 오래된 친구도 있었고 도시 분위기도 마음에 들어 이주를 계획했었습니다. 캐나다 의료 체계가 안정적이고 노인 복지도 좋아 보여서였죠. 그러나 막상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니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비용 주권자 입장에서의 건강보험 접근성이었어요. 미국에서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그는 캐나다 이주 후 새로운 보험을 구매해야 했고 초기 비용이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둘째, 토론토의 생활비였습니다. 그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플로리다에 비해 월 8,200달러 정도 더 들었죠. 마지막으로는 기후. 류머티즘 관절염이 있던 존 박사에게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은 토론토보다 플로리다의 따뜻함이 삶의 질을 훨씬 높여줄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사례 2. 밴쿠버의 55세 간호사 마리, 캐나다에서의 은퇴가 더 낫다는 선택. 반대로 55세 간호사 마리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결국 밴쿠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연금과 401k를 모았지만 의료비 부담이 늘 불안했다고 해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매년 건강검진과 약값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었으니까요. 캐나다 시민권자인 그녀는 밴쿠버에 돌아가자마자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기본 진료비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또 미국보다 의료 접근성이 좋고 언어와 문화가 익숙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만 그녀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미국에서 모은 돈이 있었기에 캐나다에서의 노후가 가능한 거죠. 만약 미국에 오래 안 있었다면 이렇게 편하게 살긴 어려웠을 거예요. 사례 3. 60대 한인 자영업자 부부, LA에 남기로 한 이유. 마지막 사례는 LA 한인타운에서 30년째 마켓을 운영해온 6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몇 년 전부터 토론토 이주를 고민했어요. 자녀들도 모두 캐나다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매장을 정리하고 캐나다에 들어가면 소득 증빙과 체류 자격 문제로 최소 35년간 의료보험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LA에서 살던 집을 팔아도 토론토에서 비슷한 크기의 집을 사려면 추가 대출이 필요했죠. 무엇보다 정든 교회와 지인들, 언어 장벽 없이 편한 생활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LA에 남기로 결정했고 대신 은퇴 후엔 매장 운영을 축소해 여행과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캐나다와 미국 은퇴의 결정적 차이. 세 사례를 통해 보셨듯 캐나다와 미국의 은퇴 생활을 결정짓는 가장 큰 차이는 의료비, 세금, 생활비, 기후, 그리고 사회적 관계입니다. 의료비.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이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경우 상당한 대기시간과 보험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반면 미국은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나이가 되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커버 범위가 제한적이고 민간보험 추가 가입이 필요해요. 은퇴자들은 이 의료 안정성의 차이를 가장 크게 체감합니다. 세금과 생활비.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부가세율 HST/GST 높고 토론토, 밴쿠버 등 대도시 생활비가 미국 주요 도시보다 2030% 더 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 혜택과 임대료 보조, 공공서비스의 품질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기후와 생활 만족도. 의외로 많은 은퇴자들이 기후를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우울증 등 노년 질환은 기후와 밀접하게 연결되니까요. 존 박사처럼 따뜻한 플로리다를 선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나이가 들수록 내가 아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살 수 있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언어, 문화, 지인 관계망이 끊기면 우울감이 급격히 상승하죠. 그래서 자녀가 있어도 모국어권 커뮤니티가 없는 지역은 기피 대상이 되곤 합니다. 마무리. 결국 나만의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어디가 더 좋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캐나다가 좋다는 사람, 미국이 낫다는 사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다 각자의 현실과 건강, 재정, 가족관계,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내린 나만의 답을 택한 것이니까요. 하루하루 피곤한 몸으로 일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엔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이죠.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잠시 당신의 은퇴 후 삶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더 현실적이고 따뜻한 은퇴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내일도 잠시 들러주세요. 캐나다 vs 미국 은퇴 준비, 현실적인 선택 가이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캐나다랑 미국 어디가 은퇴하기 더 좋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반드시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건강보험? 생활비? 기후? 아니면 자녀와의 거리? 1. 건강보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변수. 우선 62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메디케어 파트 1은 입원 보험으로 무료에 가깝지만 파트 B의 진료와 파트 D 처방약, 보험은 월 174.70달러 2024년 기준 정도의 기본 보험료가 발생하죠. 물론 소득에 따라 추가 비용 IRMA에 붙기도 합니다. 반면 캐나다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영주권자의 경우 OHIP 온타리오, MSP 브리티시 컬럼비아 등 각주 의료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는 영주권 취득 후 3개월 대기 기간이 있고 이 기간 동안 민간보험 가입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민권이 없으면 보험료가 연간 수백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팁. 캐나다 이주를 고려한다면 의료보험 공백 기간과 비영주권자 보험료를 꼭 미리 확인하고 이 기간에 중대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감안해 예비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생활비. 같은 북미인데도 큰 차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생활비예요. 예를 들어 플로리다, 템파 지역에서 1베드룸 아파트 렌트는 월 15,800달러 하나 약 20만 240만 원 선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같은 조건의 아파트는 월 23,800 캐나다 달러 하나 약 23만 280만 원 정도로 환율 차이를 감안해도 미국보다 더 비싼 편이에요. 또한 캐나다는 HST, GST 등 부가세가 1315%로 높고 외식비가 한국보다 3050%가량 비싼 느낌이 듭니다. 반면 미국은 지역에 따라 세일즈 텍스가 610%로 캐나다보다는 낮은 편이죠. 팁. 은퇴 후 수입이 고정되면 매월 나가는 고정비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반드시 월세, 보험, 생활비, 예상 의료비를 모두 합산해 예상 연금 수익과 비교해 보세요. 3. 기후와 건강 은근히 중요한 요소. 앞서 사례의 존 박사처럼 류머티즘, 관절염, 만성 통증, 우울증 경향이 있다면 기후는 정말 중요합니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국 남부는 연중 온화하고 일조량이 많아 기분장애,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등 캐나다 주요 도시는 겨울이 길고 흐린 날이 많아 햇빛 부족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팁. 은퇴 후엔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근력과 관절이 약해집니다. 기후로 인해 외출이 줄면 결국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죠. 의료 접근성만큼이나 1년 중
야외 활동 가능한 날수를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4. 세금 노후 현금 흐름에 보이지 않는 적. 캐나다는 은퇴 소득세율이 비교적 높고 한국처럼 연금 소득도 과세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소셜 시큐리티 SS 수령액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퇴 후 연간 소득연금 포함이 개인 25,000달러, 부부 합산 32,000달러를 넘으면 SS의 5,085%가 과세됩니다. 팁.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은 세금 안 낼 줄 알았다고 착각해 수령 후 예상보다 적은 실수령액에 당황합니다. 은퇴 전 각 수입의 과세 여부를 세무사 혹은 금융 플래너와 반드시 검토하세요. 5. 사회적 네트워크 돈보다 중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돈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례 LA 부부처럼 오래된 교회, 성당, 동호회, 친구 모임이 노후 우울증 예방에 큰 역할을 해요.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서도 은퇴 후 5년 이내에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사람은 느끼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25%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팁. 2주 전 현지 한인 커뮤니티, 취미 모임, 종교단체 등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반드시 조사하고 실제로 12곳에 미리 연락해보세요. 있겠지가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모임이 있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어디가 더 좋냐보다 나에게 더 맞느냐. 결국 은퇴는 도시가 좋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 재정, 가족, 인간관계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플로리다라도, 같은 토론토라도 누군가에겐 천국이고 누군가에겐 감옥일 수 있어요. 오늘도 하루의 끝에서 잠시라도 내 은퇴 후 삶을 떠올리고 준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선 시작입니다.